오늘은 영어를 처음에 배울 때 배우는 학생들과 영어를 가르치는 선생들이 영어를 가르치고 배울 때 이걸 알아두면은 대단히 편리한 그런 시스템이 개발되어 있는데 그것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시스템을 개발한 데는 상당히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다. 이걸 제일 먼저 시작한 사람이 마이클 웨스트라는 영국의 유명한 학자인데 그분이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이용을 해서 그래서 영어 사전을 만들었어요. 이런 영어 사전을. 이게 초판이 출판된 게 1935년이니까 제가 이제 33년생입니다. 그러면 제가 2살 때 이 책이 나왔다는 얘기인데 이 마이클 웨스트라는 분은 어떤 분이냐 그러면은 영어를 빈도수에 따라 가지고 조사해서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를 2000개를 골라 가지고 그 서비스 리스트랑을 만들었어요. 그래 가지고서 그 빈도수가 많은 단어를 집중적으로 먼저 배우기로 하고 그리고 그 서비스 리스트에 토대를 두고서 영어 교재를 편찬할 적에 참고를 합니다만은 롱맨 같은 출판사는 그 사전을 만들 적에 어떤 단어에 대한 정의를 낼 적에 그 정의를 그 서비스 리스트에 있는 2000단어 범위로 제한해서 정의를 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수록된 단어 수가 7만원 단어가 되든 뭐 20만원 단어가 되든 간에 그것이 전부 2000단어 범위대로 정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영사전은 2000단어면 알 정도 학생이면은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연으로 사전을 읽을 수가 있죠. 우리나라에서 고등학교를 나오면 5000단어 이상을 배운다 그러니까 요즘은 뭐 중학교만 나와도 2000단어는 훨씬 더 알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쉽게 영영사전에 접할 수가 있죠. 그분이 이제 마이클 웨스트인데 그분이 또 하나 이제 훌륭한 일을 해놓은 걸 뭐냐면은 우리가 영어를 배울 적에 외국 사람이 배울 적에 발음을 모르잖아요. 발음을 모르면은 그 발음을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수도 있지만은 대개는 영어사전이나 영영사전 찾아가지고 발음 기호를 보고 배우죠. 근데 그 발음 기호가 그 배우기가 힘들어요. 헷갈리고. 예를 들면 OU를 쓰면은 우리가 발음 기호로 OU를 쓰면은 이건 O라 그럴 거 아닙니까? No 그런다 그러면 No라고 나간다 No 그러려면은 이렇게 써가지고 발음 기호를 표시하거든요. 그런데 실제 철자에 있어서는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어떻게 발음이 되냐면은 나운으로 발음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발음 기호로서는 O인데 이 철자로는 이것은 아우로 발음이 돼요. 전혀 다른. 우리가 번호를 얘기한다면은 노우는 이거 우리 번호식은 86번입니다만 이건 06번 아우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애들이 헷갈려요. 또 우리가 여기서 발음 기호에서 이렇게 써놓으면은 I로 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비다 그러면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비다 그러면 철자를 쓰면은 이렇게 되는데 이건 A이거든요. I가 아니라. 그런데 요거는 Rye로 읽어요. Rye로 읽으니까 예를 들면은 연맥이다 그러면 Rye. 이게 발음 기호가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 혼동이 되죠. 애들이 처음 배운 아이들이. 그래서 이 시스템이 맞지도 않고 또 하나는 알파벳에 없는 글자가 많이 들어있어요. 유성음, 이게 무성음 이런 거 들어있죠. 이런 거 들어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런 거 들어있고 또 이런 것도 들어있는가 하면은 또 이런 것도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들어있고 들어있죠.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어가지고 이거 자체를 배우기도 어렵고 또 이거를 말로 설명하려고 그럴 적에 이건 뭐라고 설명합니까?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 글자 뭐 부르는 거 있어야 될 텐데 그러면은 이 글자 같은 것은 음성에서 슈아라 그러니까 슈아라 그러지 말면 어린아이들은 슈아 그런다고 뭐 알 일도 없는 거고 요거는 이제 설명을 하면은 V자를 거꾸로 해놨으니까 인버티드 V라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야 알아들 수가 없어요. 처음 알파벳 배운 아이들한테.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헷갈리고 혼동되고 뭐가 뭔지 모를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발음 기호와 실제 철자에 쓴 혼동, 그 다음에 모르는 단어, 모르는 글자, 말로 나타낼 수 없는 글자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고치는 데 수업에 많이 지장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아이들한테 가르칠 적에 이 음하고 이 음을 애들이 많이 혼동을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데 있죠. 그러면은 이거는 발음기호로 쓴다 그러면은 이렇게 돼야 될 거거든요. 맞습니까? 이건 발음기호 쓰면 이렇게 되죠. 그런데 쓸 적에는 얘기가 되지만은 말로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얘가 이걸 팬 이렇게 쓰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팬 말이냐면 프라이팬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프라이팬 말하는 건데
이거는 뭡니까? 철필 아니에요? 철필. 예? 철필 말하는 건데, 철필 말하는 건데, 펜을 말하는 건데. 근데 펜 쓰라 그러면 이걸 써야 돼. 이걸 써야 되는데, 이걸 썼다 그럽시다. 그럴 경우에 어떻게 교정을 합니까? 이거는 발음기어로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이건 말이 없으니까. 근데 번호 체계를 쓰면은, 이걸 5번이라고 그럽시다. 그러면 4번이라고 하고 있는데, 번호 체계를 쓰면은, 이걸 발음을 할 적에 이렇게 잘못 써놓으면, 5번이 아니고 4번이야. 또, 이렇게 쓸 것을 이렇게 써놨으면은, 그건 5번이고 4번이다. 4번이 5번이다. 이렇게 번호를 얘기하면 간단하거든요. 아주 간단해요. 예를 들면은, 여기서도 이제 이렇게 씁니다. 이런, 콩이란 뜻 아닙니까? 그럼 발음기로 쓰면 이렇게 됩니다. 발음기로 쓰면.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써놓으면은, 발음기로 쓰면은,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되겠죠? 차이는 이건데, 요거 콜론이 긴장음이라는 표시고, 요거는 콜론이 긴장음이 없고, 근데 이걸 번호로 체계로 만들어서 요거는 이제 2번이다. 요거는 3번이다. 그럼 간단해요. 그럼 써보라 그러죠. 그러면 똑같은 N자가 왔기 때문에 유성음이니까 길이는 같아요. 요것은 긴장음이 되기 때문에 그 대신에 빈 그러지만, 요것은 빈 그럽니다. 그러면 그걸 훈련시키게 가지고 빈 써봐라. 그러면은 이렇게 나와줘야 되는데, 이 아이가 이렇게 썼을 적에 고치는 방법이, 이게 발음기를 말해야 되는데 뭐라고 말하겠어요? I자에 콜론이 붙은 거다 이렇게 해봐야 실감 나지도 않고 연상되지도 않아요. 여기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으니까. 그 대신에 이걸 쓰라고 할 이걸 썼으면은 2번이 아니고 3번이야 그러면 되는 거거든요. 또 이걸 쓰라고 할 때 이걸 썼으면은 아니야 3번이 아니고 2번이야. 그러면 그 아이는 금방 알아듣고 연결이 되어 가지고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번호 체계로 만들어놓은 모음을 번호로 만들어 가지고 공부를 시키면은 이 복잡한 발음기 외울 필요도 없고 배울 필요도 없고 도움이 안 되는데 번호가 좀 아주 편리합니다. 그러니까 그 번호 체계로 가지고서 우리가 모음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영어 교육에 이용하는 걸 시작했던 사람이 마이클 웨스트예요. 그분이 아주 탁월한 아이디어죠. 말하자면은 지금까지는 계속 해가지고서 발음기를 만들었는데 인터내셔널 포네틱 사인이라는 또는 포네틱 알파벳이라고도 합니다만은 그 IPA라는 것이 처음에 만들어가지고도 여러 사람들이 서로 각기 달리 쓰는 거예요. 불편하니까, 나라마다. 그러니까 또 이제 그 IPA 협회가 생겨요. 국제협회에서 이렇게 통일하자 그래서 통일해 놨어요. 통일해 놨는데도 지금까지도 그대로 쓰지 않습니다. 지금도 보면은 그 발음기를 가지고 쓰는 것이 옥스퍼드에서 나오는 사전 다르고, 롱맨에서 나오는 사전 다르고, 특히 미국 회사에서는 전혀 다릅니다. 그거는. 전혀 다른 것 갖고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발음기를 가지고 우리처럼 영어를 말하자면 전문적으로 그 음성을 전문적으로 이런 문제를 하고 있는 사람도 어떤 때는 헷갈릴 정도로 많은 방법으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한국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별로. 실제적으로 그들한테는 아마 한국 아이들은 미국에서 나오는 사전들 나와 있는 발음을 이해하기가 대단히 어려울 겁니다. 인터내셔널 포네틱 사인을 쓰지 않고 그냥 글자 위에다가 예를 들면은 A자를 써놓고 이렇게 하면은 A라고 있고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놓으면 A라고 있고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고 이렇게 해놓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게 헷갈리죠. 그냥 번호를 만든다고 하면 A 그러면 뭐 4,2번이라는 번호가 있고 에 그러면 5번이라는 번호가 있고 그러면 0번이라는 번호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건 간단하거든요. 이건 간단해요. 이게 번호를 일단 이해를 하면은 대단히 쉽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힘들어요. A 그러면은 인터넷 폰에서 이렇게 되고, 에 그러면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렇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IPA, 인터내셔널 포네틱 사인 쓰든지, 또 미국 사람식으로 이러니 다이아트리컬 시스템을 쓰든지, 이게 두 개가 다 한국 사람한테는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이 번호를 쓴다 그러면은 우리한테는 대단히 편리한 그런 결과가 되죠.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번호를 어떻게 시스테마틱하게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서 일상생활에 쓰기 편리하고 배우기 편리하고 또 이용하기 편리하게 만들 수 있느냐. 그거 이제 문제죠. 문제인데 마이클 웨스트라는 분이 그것을 처음에 번호를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요 사전이죠. 사전인데 그 뒤에 이제 컬럼비아 대학교의 로버트 앨런이라는 그 사범대학 학장도 하신 분인데 거기에 사범대학 교수로 오래 재직하면서 마이클 웨스트가 발전시켰던 번호 체계를 좀 더 실정에 맞게 특히 ESL 영어를 외국어가 아니라
모국어나 외국어로 배우는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게 번호체계를 계속 개선했어요. 개선할 적에는 여기서는 그냥 임의적으로 만들어가지고 편리한 대로 만들었던 그 번호체계를 이 모음 도표에 맞게 그 순서대로 내려갈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제 그런데 그것을 바로 그 로버트 앨런 교수한테 ESL을 박사과정에서 석사 박사과정에서 전공을 하면서 배웠던 그 제자 폴 비 그리시라는 분이 거기서 배워가지고 와서 일본 와가지고서 이제 처음에는 고등학교 가서 영어 선생을 했어요. 영어 선생을 했는데 일반 고등학교 영어 선생 처음 1학년 때 영어 교과서를 읽으라 그러니까 한 2단어 읽다가 딱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읽어라 계속 그러니까 안 읽고 가만히 있어요. 왜 안 읽냐 그랬더니 몰라요 그런 거예요. 모르는 단어 읽으라니 어떻게 무리 아니냐 이게요. 배우지 않았는데 거기서 다른 아이를 시켜보니까 다른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도 이제 몇 단어 더 읽다가 모르는 단어 나면 섣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문제로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우선 읽지도 못한다면은 쓰는 건 그 다음 단계고 읽지도 못한다면 말인데 말 못 읽으면 어떻게 말을 배우겠느냐. 그렇게 해서 쉽게 외우는 방법을 생각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가 번뜩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 그 자기 박사과정하고 석사과정에서 교수한테 로버트 앨런 교수한테 배웠던 번호체계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번호체계를 가지고서 애들한테 가르치면 훨씬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일본 아이들은 또 이제 미국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어떻게 하면 잘 효과적일까를 실험하기 위해 가지고 그 40여 년 동안을 실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일본에서 이제 그 다음에 얼마 있다가 대학에 갔는데 구마모토 대학하고 도카이 대학에 주로 있었으면 40여 년을 대학의 교수로 있으면서 음성학을 가르치면서 거기 영어를 전공하는 음성학을 전공하는 영어 학도들한테 대상으로 해서 실험을 하고 또 이거 배우는 건 사실은 일본에서는 중학교 1학년부터 영어를 배우니까 우리도 옛날에는 중학교 1학년부터 배웠죠. 그러니까 중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선생을 또 자기 제자 가운데에서 하나 골랐어요. 대학에서 자기한테 영어를 배웠던 제자가 중학교 가서 영어 선생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가르치고 있는 요시코 야노시라는 선생을 협조를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실험 교육을 한 거예요. 다행히 그 학교 교장이 이런 데 관심을 많이 가져가지고 1년 동안을 영어 교과서를 가르치지 않고 이 사운드 스페링 하모니 시스템을 실험 교육을 하는 것을 허용을 했어요. 실험 교육을 한 걸. 그래서 아이들이 1년 동안을 과정을 잡았는데 처음에 한 학기 동안에는 이 시스템을 완전히 배우고 그 다음 학기 동안은 그 시스템을 이용해 가지고 단어를 읽고 책을 읽는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그런 식으로 했는데 그 다음에 2학년에 올라가 가지고 영어를 가르치려고 그러니까 애들이 속도가 엄청나게 빠른 거예요. 이게 재래식으로 쭉 다른 아이들은 공부를 해오니까 하는데 그 반만 유독이 실험 클래스가 되어서 1년 동안을 사운드 스페링 하모니 시스템으로 배웠어요. 그런 아이들이 2학년 올라가니까 굉장히 속도가 빨라져요. 그런데 다른 반 아이들은 교과서를 가지고 1년 내내 배우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실험반 아이들은 교과서를 1년을 배울 게 없어요. 왜 그러냐면 먼저 그 교과서를 애들이 읽고 쓰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져 버렸어요. 뜻만 알면 된단 말이에요. 뜻은 사전 찾아보면 나오는 것이니까. 근데 일본 아이들이 제일 어려웠던 게 발음, 그 다음에 스펠링. 너무 불규칙적이니까 그런 것 때문에 애를 먹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뜻만 알면 되고 또 이제 애들이 또 의욕이 생기니까 그런 흥미가 생기고 그래서 굉장히 속도가 빨라져 가지고서 그 다음에 2학년 때는 교과서 한 권은 간단히 띄워버리고 1, 2학년 교과서는 간단히 읽어서 해결하고 이게 사이드 리더로서 말하자면 독본을 그려내가지고 재밌는 이야기를 읽었어요. 그러니까 학교 다니면서 얘들은 2학년 동안에 수없이 재미있는 얘기를 읽은 겁니다. 그 재미있는 얘기는 옥스퍼드랄지 농명 가운데 그 당시에 발행했던 그레이디드 리더가 있어가지고서 가령 500단어 범위 내에서 쓴 얘기책, 1000단어 범위 내의 얘기책, 2000단어 범위 내의 얘기책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단어 실력 수준에 맞춰가지고 그 얘기를 그 여러 가지 책을 골라가지고 읽혔는데 1년 동안에 하여튼 수십 권 책을 읽어버린 거예요. 배우면서 읽어버린 거예요. 다른 애들 한 권 가지고 1년 내내 헤매고 앉았는데. 그러니까 걔들의 영어 실력이 그건 놀라울 정도로 발전을 가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 영어에 웅변대가 있다, 영어 무슨 얘기 발표대회가 있다 등 나가면은 전국에서 얘들이 전부 하여튼 트로피는 다 쓸어가지고 와버리니까 일본에서 화제가 돼가지고 이게 뭐냐 놀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모든 선생들이 연수를 받기 시작하고 그랬습니다만 하여튼 이제 그래서 이분이 이제 거기서 일본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새로 번호 시스템을 만들어 갔는데, 그때는 이제 동양의 실정, 일본 사람의 실정도 고려를 해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번호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이분이 이제 풀브라이트 스칼라로서 우리나라의 숙명여자대학교에 와가지고서 2년 동안 영어를 가르칠 기회가 있었어요. 그 가르칠 때에 영어를 전공하는 영어 교사가 될 분들한테 이 사운드 스펠링 하모니 시스템을 가르치기 시작했죠. 그 다음에 이제 여름방학을 이용해가지고서 이제 전국에서 영어 교사들 또 영어 전공 학생들을 세미나 형식으로 해가지고 4주일씩 교육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그분을 이제 알게 돼가지고 저 같이 제가 통역도 하면서 또 시스템을 또 뭐 영어로만 강의를 못 알아들으면 영어로 번역에 통역해서 설명해 줘가면서 공동으로 몇 년 동안 가르쳤습니다. 근데 가르치면서 우리가 뭘 느꼈냐 그러면은 이 교과서가 있으면은 이 교재가 있으면은 다 영어 선생들이니까 뭐 읽어보면 간단히 알 수 있는 얘기고 거기서 잘 모르는 점만 이제 질문하면은 간단할 건데 없으니까 하나에서 열까지 전부 가르쳐야 되니까 우리가 하루에 4시간 내지 3시간씩 4주일 동안 했는데도 끝나고 나면은 잘 몰라요. 그리고 되게 입문하고 뭐 강론 조금 들어가다 말고 막상 중요한 강세 부분이랄지 음절 분리랄지 이런 부분에 가서는 시간을 못 내가지고 가르치지 못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책을 만드는 것이 이게 절대로 필요하다. 그러면 이건 부단 영어 선생뿐이 아니라 영어를 배우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들도 보면은 자기 아이들 가르칠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해서 이걸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이제 두 사람이 이제 방학 때면 만나가지고 이제 한국말 어문책에 맞춰야 되니까 자기가 만들어놓은 사운드 스펠링 하모니는 일본 사람이 일본음에 맞췄는데 한국말과 일본말이 많은 점에 있어서 달라요. 많은 점에 다른 건 기본적으로 우리는 영어하고 마찬가지로 자음 모음을 결합해서 이 단어를 만드는 언어고 일본말은 이게 50음이 있어가지고 자음 모음이 전부 붙어 있습니다. 전부 결합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붙인다 그러면 음절이 늘어나 버려요, 오히려. 그냥 스트라이크 그러면 한 음절로 읽어야 될 걸 스트라이크 5음절로 읽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불리하죠. 일본은 굉장히 불리합니다. 이제 외국어를 배우는데 불리한 그런 언어 구조예요. 우리는 그것보다도 굉장히 유리한 언어 구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유리한 언어 구조를 살려서 이용해가지고 마침 기존 지식에다 새로운 지식을 얹힌다 그랬으니까 우리 한국말 지식을 한글을 잘 아는 지식에다 그걸 응용해서 영어를 배우는 지식을 얹는다 그러면은 굉장히 효과적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한국말 책에 맞추기 위해 가지고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한국에서 발행된 많은 교수들의 음성학 교재들 많이 참고를 했고 또 이 한글에 관한 연구소도 많이 저희들이 참고를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것을 한국말 음성체계에 맞춰 가지고서 개발할 수 있겠느냐 이제 그런 연구를 해 가지고 그때는 뭐 혼자서 저 혼자 꽁꽁거리고 연구를 한 거죠. 연구를 해 가지고 가보건에 그 폴 비글이라는 사람하고 이론 체계를 맞춰야 되니까 그 사람의 말하자면 의논을 해가고 그 사람의 이제 승인을 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사람이 쓴 책을 한국말 책에 맞게 해서 개편을 해가지고 책을 냈습니다. 그게 이제 1979년도인가 제가 냈던 것 같은데 그 책이 바로 이 이론서로서 설명하는 거 뭐 학부모들이 다 볼 수 있게 또는 영어 선생들이 볼 수 있게 만든 책이 바로 뭐 이 책입니다. 영어 발음과 철자가 좋아라 그래가지고서 이런 걸 이제 만들었거든요. 만들어서 이것은 이제 기초편하고 이제 말하자면 발전편하고 합쳐서 영어 음성학 체계가 다 설명이 될 수 있고 그것이 철자화하고 조화된 규칙이 다 설명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그걸 이제 응용해 가지고서 저건 이제 설명이기 때문에 저걸 배우면서 연습을 해야 되니까 영어는 스펠링이 체계가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계속 체계적으로 연습시키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연습은 스펠링 워크북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서 전부 만들고 거기다가 이걸 만들 적에 이제 우리말하고 연결시켜서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바울 차트를 만들 때 모음 차트를 만들 적에도 우리말 번호를 넣어줬어요.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은 2번 그러면 우리말에 이순신의 2를 여기다 넣어놓고 2번과 3번 속에다 넣어주고 그 다음에 4번은 우리말에 여기를 넣었죠. 애를 여기서 4번하고 같이 4번하고 같은 줄에 올라간다. 4번에 4점인데 A 열적에 그 다음에 이제 4번은 여기서 조금 내려가면 된다 이렇게 되니까 그 다음에 우리말에 에버라 그랬지
여기가 있고 5번이 있고 이렇게 우리말에 아가 여가 있으면은 영어의 아는 좀 더 내려오고 우리말에 어가 여가 있으면 영어의 리버스 아를 여가 있고 1번은 여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말에 우가 여가 있으면 6번 여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말에 오가 여가 있으면 어우 그런다거나 그럼 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우리말하고 대비해서 조금 올리고 내리고 이게 말하자면 우리말의 이 긴장음이면 영어는 이완음으로 한달지 그런 것을 공부할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그것이 말하자면 벽돌 쌓기 마찬가지로 우리말 체계에 이용을 해가지고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우리 학생들이 처음에 영어를 배울 적에 필기체를 배울 때 요즘 어쩐 일인지 불학체는 가르치는데 불학체를 가르친 필순하고 이 말하자면은 이 모양을 제대로 가르치질 않아요. 그래가지고서 나중에 보면은 전부 글자가 혼동되고 써놔도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할 수 있는 본격적인 펜만식 워크북을 만들었습니다. 이 시중에 나와 있는 펜만식에 관계된 책을 보면은 필순도 제멋대로고 제멋대로에 보면은 대출파서에 나온 것도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필기체에 대해서는 뭐 거의 가르치는 지도하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불학체를 다 배운 다음에는 필기체를 배울 수 있는 필기체를 배울 때 이렇게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중에는 필기체도 처음에 이렇게 하나하나 배울 때는 이렇게 되지만 이을 때는 또 달라집니다. 이게 말하자면은 이을 때는 어떤 걸 깎아내리는 거죠. 깎아내리고 어떤 때는 조금 더 늘리고 연장하고 그렇게 해서 이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어가는 법까지 예를 들면은 BED를 쓰면은 침대라고 bed를 만들면은 B하고 E하고 D 그러면은 이게 연결이 안 되죠. 이건 올라가 있고 내려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연결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죠. 연결하는 방법을. 연결하는 방법을 하면은 E에서 여기서 좀 내려와야죠. 올라갔던 것을 내려오고 여기서 E는 밑에 있던 것을 좀 올려가지고 연결시키는 D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있는 법을 가르치고 나중에 가가지고는 이제 전부 필기체를 가지고 쓸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런데 끝에 가가지고서는 이제 필기체를 이용해서 이제 유명한 사람들의 미국 사람들의 이름을 한번 쓰는 연습, 그 다음에 유명한 명사들의 쓰는 이렇게 연습을 시킵니다. 뭐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랄지 펄벅이랄지 이렇게 연습을 시켜가지고서 그러기 때문에 이거 하나하나를 가르칠 적에 제일 중요한 건 아이들의 흥미죠. 그냥 가르치면은 필기체만 가르칠 때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가르쳐야 지도 여러 이 안에 있습니다만은 되도록이면 흥미 있게 그걸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필기체를 쓰더라도 에브라함 링컨 그런 데 이렇게 발음도 있고 필기체 쓰고 연결하는 식으로 그런 걸 주로 모아가지고 가르쳤습니다.